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대선 테마주 중에서 유시민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에 정두원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유시민 관련주들이 다같이 막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만났는데 유 작가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높게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이 재미난 것은 유 작가가 원래는 그 과거에 싸움따 또 왕싸가지 이런 그 이미지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라든지 또 의원 시절에 상당히 좀 격한 몸싸움도 좀 벌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썰전이라든지 또는 알쓸신잡 이런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층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계 복귀는 뭐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정두원 전 의원의 판단은 몸값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정말로 유시민 작가가 대선에 도전을 하던 하지 않던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린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시장은 이것을 어쨌든 간에 먹거리를 삼아서 세력들이 붙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세력들이 붙은 종목들을 우리들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유시민 관련주를 하나씩 살펴보죠. 보혜양조, 사회이사로 활동한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2020년에 만료가 됩니다. 창해에탄올, 보혜양조의 모회사죠. 그 다음에 SG충방, SGNG, SG세계물산 이 세 회사는 모두 다 SG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범 회장이 과거 이제 오마이뉴스 주주 시절에 유시민 씨가 그 당시 이제 기자로 활동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엮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팩트체크 또 해드릴 거고요. 쌍방으로 이제 사회이사 이화영 씨가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또 노무현 재단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 날 중도 퇴임을 했고요.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구본천 씨가 유시민 작가하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얘기, 또 유엔젤 같은 경우는 유지원 대표이사가 시민고 동문이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혜양조부터 살펴보죠. 유시민 작가가 2020년 3월까지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채 물량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텐데요. 내년도 4월 달부터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권면 총액이 260억이니까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유보율이 60% 수준. 그래서 올해 실적이 나쁘고 내년도도 실적이 나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빠르게 쇼부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창해에탄올은 뭐 곁다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혜양조하고 엮여 있는 회사니까요. 자, 유보율이 2300%. 뭐 매년 흑자 기업이고 부도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곁다리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곁다리들은 항상. 자, SG그룹 유시민 대표하고 과거입니다. 2011년 상황이에요. 일면식도 없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부인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과거 이제 오마이뉴스 주주였었는데 그동안 이제 기자로 활동했다고 해도 전혀 뭐 관계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회사 측 입장인 거고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SG충방 보시게 되면 400% 유보율에 올해는 좀 흑자를 좀 볼 것 같습니다. SG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곁다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0% 유보율에 올해는 흑자를 조금 할 것 같네요. 그래서 SG충방하고 SGNG 요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 회장이 또 본인 단독 지분도 15% 이상 갖고 있고요. 유보율이 1400%니까 뭐 당장 뭐 부도날 이유 없습니다. 올해는 흑자를 할 것 같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른 기업입니다. 광림과 더불어서요.
이화영 씨가 2018년 6월 22일 날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향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지금은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쌍방울의 경우 100억 정도의 또 사채가 있습니다. 물론 전환 시기는 이제 내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1000% 정도 유보율이 있습니다만 속옷 장사가 지금 예전과 같지 않죠. 브랜드도 다양해졌고 과거의 그런 영광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LB 세미콘의 경우 과거 방탄소년단과 엮이면서 한번 급등했던 역사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 실망을 좀 많이 드리웠고요. 최대주주인 이제 구본천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 유시민 작가하고 엮였습니다만 또다시 주식이 상승하면 지분을 또 일부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젤은 매일신문에서 학교 총동문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려진 그런 종목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시민고 출신이고요. 권성문 KTB 네트워크 회장하고 류지원, 유엔젤 그 당시 이제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이 재계인물로서 알려졌었는데 권성문 지금 KTB 네트워크 회장이 KTB 증권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그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지원 지금 유엔젤 대표는 그 당시 이제 부사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시민고 동물이라는 걸 팩트 체크 해드린 겁니다. 최근에 이 박지양 최대주주가 세금 문제를 인해서 일부 지분을 장외에서 매각했는데요. 그 물량을 이 특수관계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류지연 대표도 그 물량을 한 25,491주 받았고요. 유엔젤 같은 경우 660% 정도의 유보율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채 물량이라든지 유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력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시 유시민 관련주도 대장주급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죠. 보행조 역시 대장주의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수발을 하면서 역시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파동을 완성을 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지금 5파의 연장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1파와 2파가 크지 않으니까 1파와 3파가 크지 않으니까 5파가 굉장히 크게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5파동이면 이제 더 이상 상승은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5파가 끝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 5파가 완성이 되면 다음 파동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5파의 폭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앞전에 2015년 때 만들었던 고점이 있습니다. 이 2,000원대 이상을 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매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녹여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 거고요. 파동도 이미 5파가 완성이 됐고 기술적으로 2,000원대 이상에서 매물을 받는다. 그러면 좀 쉬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등하게 되면 눌림목이 굉장히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 할 때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행 양조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이등주들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역시 곁다리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수급이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단타 세력들만 들어왔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금요일장도 긴 꼬리 달면서 역시 물량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장주의 곁다리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요. 자, SG 충방은 원래 이제 안희정으로 또 알려졌었던 건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유시민으로 갈아타면서 거래가 수반이 됐습니다. 자,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2차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앞전에 있던 이런 매물 구간, 이런 매물 구간들을 어떻게 소화하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을 지금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량 거래도 한 번씩 터졌던 구간이 있죠.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동상으로만 보면 지금 3파동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보해 양조가 쉬어갈 때 이쪽에서 세력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GNG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수반을 합니다만 파동의 그 크기가 크지 않죠. SGNG 역시 약하다. 아직은 조금 더 수급이 더 형성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전에 계속 매물 받았던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SG 충방을 좀 더 관심권에 두고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수급도 별로 없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합니다.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수준이 좋을 거예요. 충방과 SGNG 이쪽에 먼저 더 여러분들 관심 갖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쌍방 같은 경우는 역시 사회이사가 퇴임을 했기 때문에 거래도 실리지 않고 있고 차트의 모습도 약하죠. 그만큼 세력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그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자, LB세미콘 지금 거래도 없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방탄 관련해서 아주 초급등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보세요. 이렇게 그 대장주급 노릇을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초급등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급등을 했는지.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급등이 크면요, 정말 이 테마의 대장주급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쌍봉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급등이 크면 부러지는 게 큰 거예요. 눌림목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1차 상승이 큰 게 별로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선진이 이제 과거 교육생들에게도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파동이 계단식으로 가서 마지막 오파가 큰 게 제일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파동적으로 보면 1차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3차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오파를 만들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이 눌림목을 줘가면서 기간적으로 상승을 해야지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땐 부러진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부러져 버려요. 눌림목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그 종목군 중에서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쌍봉 근처까지 한번 왔다가 다시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니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이 또 매도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세력들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한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자, 유엔젤 보시면 역시 세력들이 입질을 합니다만 끼는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 부족하고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건 매력이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매물이 있습니다. 자, 2년 넘게 거의 뭐 3년 가까이 횡보했던 구간, 뭐 그전 구간을 빼더라도요. 자, 이 구간이 5,000원대입니다. 5,000원만 올라갔다 그러면 다 뚫려 맞아야 될 구간인데 지금 3,000원대에서도 매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킵은 해놓고 보되 지금 움직임에서 수급 들어와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보해양조하고 SG충방, SGNG 요 세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또 유시민 관련주가 나오면 그땐 빨리 캐치해서 그 종목에 팩트 체크를 하고 매매를 임해야 되겠죠. 자,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또다시 경기 둔화 우려와 무역 전쟁 이슈가 다시 또 재부각되고 뭐 트럼프의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대 또다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런 테마주들을 우리가 순환매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트레이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한 투자들은 계속 이쪽에 집중을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투자자는 역시 관망입니다. 별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관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